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조국 혁신당을 가리켜서 이제 뭐 종북 종단주의 여기 정부 누가 있죠? 이그 정상화된 그 정당 체계에서는 주류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대표님의 어떤 뭐 반박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발언에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짧지만 첫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또는 조국은 국회에 입성을 전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두 번째 또 주장을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2009년에 그런 법안 위원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뒤로는 그 말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극단주의 정당이다. 극단주의 정당이란 건데 일단 극단주의란 말 쓰게 되면 제가 테러나 방화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테러나 방화를 할 생각은 없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란 말을 갖고 있는 뭐 제가 아무리 봐도 극단주의처럼 생기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극단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꼭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이란 말을 썼을 때는 뭐 법률 문제, 사법 체계를 어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왜곡해서 자신의 범죄와 비리를 처벌되지 못하도록 또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극단주의란 말 안에 이제 들고 있는 뉘앙스로 저희가 뭐 헌법을 부정한다거나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아마 끼워서 하고 있던데 지금 보면 당장 그 말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극단이란 말에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27개. 대부분 4개, 보통 한 6개 정도 합니다. 저 오늘 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 비례후보 중에 1번이 그 박은정 그 부장검사신데, 전 부장검사신데, 그분은 그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그분에 대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은정 후보 보고 비밀번호 풀으라 그랬어요.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윤석열 검찰에게 내줬습니다. 자기 공개했어.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첫 번째 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일단 그걸 반문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평범한 저는 비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럼 27개의 그렇게 긴 번호를 한 이유는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숨기고 싶으냐? 당연히 공수처가 공모 혐의로 의심했던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죠. 손준성 검사가 그 자신의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했을 때 그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개의 손준성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27개라는 극단적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우리는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전 극단이란 말은 그런 거고 또 다른 극단 얘기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스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극단주의자냐? 극단이라면 통상적 진보 보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진보 보수 다 있어야 합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죠. 근데 극단이라 하면 그 외곽을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뭐냐? 우리 쉽게 당장 아주 가까운 예만 보게 되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에 대해서 사심위로 허벅지 쑤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극단이죠, 극단. 이거는
그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한 거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게 되면 협박을 했을 때 협박 상대자가 겁을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 후보님 맞죠? 네. 변호사시고 저는 교수니까 우리나라 협박죄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협박을 받았던 그 언론인이 막 덜덜덜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고지를 하면 회칼로 허벅지를 찌른다, 2번 찌른다 말이 겁나는 일이에요. 그걸 말했다는 자체가 협박죄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사시미 칼로 언론인에게 2번의 허벅지를 찌르니 마르니 이게 극단주의적 행태예요. 그리고 진보 보수가 모두 합의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뽑아서 옮기겠다는 것이 극단적 행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 옛날에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이혜민 후보가 극단주의자처럼 생겼는지 우리 멋있다. 제가 극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4.3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4.3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대전시당 후보 그 다음에 현역 태영호 의원 등이 4.3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에 그 4.3을 폄훼하는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극단이죠. 그게 극단인 거죠. 극단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극단이란 말을 써서 자신들의 극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집안 단속부터 하고 자기 집안 국민의힘에서 4.3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가 그거부터 자기 집안 단속하고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초조한 건 알겠는데 집안 단속이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